반갑습니다. 글쓰기 기초 수강생 여러분,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수입니다. 오늘은 10주차 설득적 글쓰기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 찾기와 내용 생성하기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수강하고 성실히 실습해 봅시다. 먼저 자료 수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실습을 통해서 설득적 글쓰기 대상을 선정하고 주제를 설정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설득적 글쓰기, 근거를 적절하고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때문에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직접 조사와 인터뷰, 전문 문헌자료 검색, 인터넷 자료,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이 있는데요.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조사와 인터뷰를 살펴볼게요. 직접 조사와 인터뷰는 자료 수집의 1차적인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인물 인터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 조사의 경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죠. 또 주제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조사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 바로 전문 문헌 자료 검색입니다. 주로 대학 도서관, 학술지, 통계청 등을 활용하는데요. 전문 문헌 자료는 지금 아래 보이죠? 아래 보이는 사이트들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방법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대학 도서관 이용하기인데요. 자, 지금부터 화면을 같이 볼까요? 자, 학교 홈페이지 메인입니다. 창파 도서관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고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검색해 보세요.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단행본, 학위 논문 등등 전문 서적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흔히 리스라고 부르는 사이트인데요. 다시 장파도서관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이시죠? 교내 인터넷망이라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교외에서 접속을 한다면 링크 타고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리스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와 관련한 핵심어를 검색하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터넷 자료, 인터넷 기사 검색입니다. 검색을 통해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고요. 특정 단체나 개인이 작성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편함 뒤에 따르는 위험도 있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는 검색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문 문헌 자료를 검색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자료로 여러분들의 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자료 수집은 글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이 다릅니다. 인문 분야에서는 주로 사유활동, 행동 양식이나 결과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여러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료, 이공 분야에서는 실험이나 조사, 관찰 결과에 관한 자료가 주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어떤 분야를 다루느냐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자료를 수집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자, 첫째, 출처가 분명한 자료여야 합니다. 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겠죠. 둘째,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자료면 더 좋습니다. 겉핥기식으로 다루거나 아주 간략히 다루는 자료보다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가 당연히 더 좋겠죠. 셋째, 다양한 견해와 사실적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여야 합니다. 어느 한 자료를 맹신하고 쫓다 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뿐더러 논리성도 떨어지겠죠. 넷째,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때 흥미라는 것은 오락적인 재미가 아니라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학생은 인터넷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막 블로그에 있는 글, 나무 위키 등등 이런 것들만 자료로 가져오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고요. 대학생이라면 이제 전문 서적, 보고서, 논문, 사설 등을 참고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이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해 볼까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수집한 자료를 검토해야겠죠. 자료 검토는 여러분들이 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는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내가 설정한 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나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가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겠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쓸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검토한 자료를 주제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글로 쓸 주제의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자료의 활용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를 구체적인 요소로 분석해서 각 요소에 따라 검토한 자료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살펴볼까요? 올바른 댓글 문화를 형성하자는 주제의 요소들을 분석했죠. 댓글의 개념, 댓글 문화의 실태, 악플 현상 혹은 선플 현상,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 각 요소에 활용할 자료들을 설정했습니다. 댓글의 개념과 댓글 문화의 실태를 이야기할 때는 인터뷰와 학위 논문을, 악플 현상 혹은 선플 현상에 대해 논지를 전개할 때는 실제 댓글 모습과 전문 서적, 올바른 댓글 문화 형성에서는 직접 조사한 자료와 전문 서적,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때는 검토한 자료를 주제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자료 검토와 정리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은 자료 수집과 검토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회귀하여 수정하듯이 자료 검토와 정리에서도 부족한 자료를 새로 수집하기도 하고 주제 요소와 관련 없는 것은 자료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수집했다고 해서 꾸역꾸역 다 활용하면 글의 내용은 산으로 가겠죠. 주의하시고요. 이번 주 실습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에 대해서 창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청, 인터넷, 신문사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주제를 작성한 후 주제 요소를 분석합니다. 주제 요소 분석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를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자료는 이 부분에서 쓰면 좋겠다 라는 계획의식을 통해 이뤄지는 실습인데요. 자료를 정리할 때는 서지정보 작성법에 준해서 작성해 주세요. LMS 강의 자료 게시판에 올라와 있죠. 서지정보 작성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얘기하면 집중하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기를 안 해? 주제 요소를 분석할 때 필요에 따라 서식을 변경해도 됩니다. 주제 요소가 3개일 수도 4개일 수도 있죠. 한 개의 주제 요소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계획해 주세요.
네, 오늘은 자료 찾기와 내용 생성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검토, 정리였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를 고려해보고 적절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리해보세요. 단순히 찾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찾은 자료들을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서 자료를 보충하기도 삭제하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실습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설득적 글을 쓸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요점 정리 및 실습 안내 확인하시고요. 퀴즈도 풀도록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